네, 생방송 오늘의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잔치 때 혹은 예물로 부모님께 선물로 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투자 시장에서 이 금이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선물로 돌잔치에 금 많이 못 하신다고도 해요. 네. 그만큼 금값이 많이 뛰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금테크라는 말이 점점 익숙해지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도요. 최근에 세계적인 금광회사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뭐 장롱 속에 금 없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솔깃해집니다. 네, 국내에서도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금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미래에셋 대우증권센터 선임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아니면 펀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 시장에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고 그중에 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네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네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유가증권, 증권화된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쉽게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코인 투자가 있고요. 있죠.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주변에는 진짜 많은데 저는 네. 무서워서 잘 요즘 그렇죠.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코인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다양한 코인과 그다음에 이제 미술 작품을 실제로 거래를 하는 아트 투자도 있고요. 아트 투자. 예,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은, 구리 또는 커피, 빈 또는 뭐 대두, 뭐 옥수수부터 뭐 면화까지 다양한 이제 귀금속과 원자재를 투자하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제 전례 없는 이제 금융 위기가 한번 있었죠. 네.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정부들과 중앙은행이 힘을 합쳐서 유동성을 강력하게 공급을 하고 기술주와 같은 성장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로 복귀가 됐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상승이 좀 일어나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금에 대한 투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니저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워낙 투자 시장이 참 다양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요즘은 이 금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 것 같아요. 금테크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금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금의 실질 그 가격, 그러니까 금의 자본 상승에 대한 자본 가치 차익에 대한 것을 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금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이랑 달리 이제 배당금을 준다거나 이자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꼭 이렇게 자본 차익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금 자체 갖고 있는 안정감 때문에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면 내가 5,000원이 있는데 이제 짜장면 값이 2,500원일 때는 두 그릇이나 먹었다가 네. 이게 10,000원으로 올라가면 한 그릇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를 방어할 수 있는데 금은 보통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화폐 가치의 실질 구매력 하락 부분에 대한 방어로 금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식엔 종류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금 하면 저는 이제 조카 돌잔치에나 볼 수 있는 그 금만 떠올렸는데 네네. 금 자체에 대해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금의 투자 가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안정감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낼 수밖에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앙 정부들도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 통해서. 이제 이유는 우리가 근본위 제도라는 거 어려운 내용일까요? 근본위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부터 이 금이라는 게 약간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네, 금을 기본으로 하는 뭔가 네. 제도 같죠. 이제 금본위 제도가 옛날 영국 중심이 있고 이제 최근 근래 이제 미국 중심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레튼 우드 이제 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달러 3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금 1트라이온스 가격이 연동을 되게끔 하고 네. 미국이 당시에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금을 내주는 형태로 화폐 교환을 하는 식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미국이 적자가 심해지고 이제 금이 너무 유출이 많다 보니까 이걸 71년도 와서는 폐지를 했어요. 근데 금본위제가 폐지가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조차도 정부조차도 왜 금을 보유하려고 하느냐?
이 화폐 가치라는 것들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돼서 어떤 수단을 잃게 될 때, 가치 수단을 잃게 됐을 때 금이 뭔가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같은 이유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금을 안정감을 좀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이 왜 가치가 있는지, 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최근 들어서 금테크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 금 투자 분위기가 이렇게 좀 생성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금 분위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 가격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좀 금 투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중반 정도부터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금 가격 추이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와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 때 4월에 그 가격은 뭐 채권, 주식, 금 할 거 없이 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하락한 거 제외하고 나면은 다시 그 하반기 때까지 크게 올라와서 2,069달러를 찍고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작년 하반기 때 들어가신 분들 손해가 많이 나셨겠죠. 아이고. 예. 올해 초까지 계속 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됐었는데 다시 최근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들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 가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전화 받는 것들 중에 금 현물 계좌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이제 좀 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조금 전에 이 금 현물 계좌라고 말씀을 네네네. 하셨는데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이 골드바라든지 이게 딱 사는 게 아니라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네. 금에 투자한다 기초적인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금 투자 방식이 크게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거는 가서 금을 사면 됩니다. 네. 금은방 가서. 대신에 비용을 많이 내셔야 돼요. 이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고 세공비나 기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금 자체를 보관하는 비용들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크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을 실제로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나 금은방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금융기관에 가셔서 골드바를 직접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실물을 사지 않는 경우는 이제 금융상품화된 상품을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는데 금 펀드를 투자하는 방식, 금 ETF를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금 현물 계좌라는 걸 통해서 금을 실제로 거래하는 방식도 있고요. 은행에 가시면 골드뱅킹,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금 예금도 가능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골드뱅킹 말 그대로 금 통장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요거 그냥 정말 통장이에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어, 네, 금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하시듯이 네. 이제 골드뱅킹 개설을 은행 가서 가까운 데서 하시고 거기다 입금을 하시게 되면 국제 금 시세 가격에 원화로 이제 표시를 해서 연동을 해서 내가 입금한 금액을 그람 단위로 이제 그람 단위로 이걸 전환을 해주게 되고요. 입출금도 자유롭고 이제 편하게 많은 지점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이제 좀 편안함이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게 일단 매매를 대신해 주다 보니까 1%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예금과 동일하게 15.4%의 세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수익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럼 기분은 좋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시면서 세금 부담을 더 갖게 되고 건보료도 올라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ISA 계좌도 예. 만들 수가 없는 분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골든뱅킹의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지금 금 투자 방법들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죠? 사소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금 네. 펀드도 있다고 얘기를 네, 해주신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금 관련 종목에다가 그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알고 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 펀드도 많이들 투자하셨는데 지금은 금 펀드 투자가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금 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형 펀드에 가깝기 때문에 금을 실제로 가격에 100% 금 시세에 연동해서 운용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금을 보통 채굴하는 그런 금 광산업체의 주식을 투자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에 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봤는데 물론 금 시세가 좋아지면 그 회사의 주가 가격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100% 연동이 안 돼서 어떤 경우는 금 가격은 10% 올랐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금 펀드는 30% 이상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을 때도 오. 있지만 반대로 금 가격은 빠진 게 없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금 펀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니까 세금을 역시 냅니다. 15.4% 배당소득세는 동일하게 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부분 예전에 만들어졌던 펀드들이 보수가 비싸요. 연으로 2% 전후에 좀 연간 보수를 계속 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조금 더 위험 부담이 금 펀드가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수익성보다는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금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효율적인 투자라고 하신다면은 펀드보다는 ETF 투자하시는 거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펀드에 비해서 ETF는 연간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보수죠. 보수가 절반 이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매수 매도가 즉각적으로 된다는 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ETF는 만들기 나름이라 이게 방향성 투자가 가능해서 올라가는 걸 2배, 3배 레버리지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금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를 투자해서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금을 금 ETF 같은 경우는 주식이 아니라 실제 금 가격, 선물이나 현물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 가격을 좀 추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일단 가장 크고요. 원화로 투자도 가능하시고 달러로도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화폐로 아주 유동성이 좀 높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네. 세금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금 ETF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금 현물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물 출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금 ETF를 굉장히 많이 보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네. 이거를 이제 일정 비용을 내고 나 실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금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근데 사실은 ETF를 투자하는 효율적 투자자분들은 차익 거래를 위한 거이기 때문에 뭐 실물을 출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금 ETF도 국내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도 있잖아요. 달러, 원화. 네네. 특징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좀 고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징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정리를 그렇죠. 해주세요. 역시 똑부러지십니다. 네. 외화와 원화가 엄청 차이 날 것 같죠. 그쵸. 네, 네. 가장 큰 환율.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예. 일단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건 이제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를 보시면 될 건데 거래량이 좀 가장 많은 거는 이제 GLD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연간 보수가 1% 미만으로 좀 저렴한 편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에 있어서 앞에 이제 골드 뱅킹이나 국내 이제 상장된 ETF나 금 펀드랑 달리 이 경우는 분류과세가 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제 종합해서 다 누진세를 낸다는 내용인데 이건 분류되는 거니까 그 외에 별도 세금과 다른 이익과 합쳐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금, 안전자산을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걸 투자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손익을 통산해서 250만 원까지는 연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초과 차익에 대한 부분만 22% 분류과세를 내면 되니까 나는 소득세 구간이 되게 높다, 고소득자다, 그리고 종합과세자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해외 상장한 금 ETF를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상장 금 ETF 투자의 수익과 성격, 세금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네네. 왜 사람들이 또 국내 투자,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금 ETF를 사느냐? 일단은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원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환전에 대한 비용도 부담되고 환율에 대한 위험이 이제 싫으신 분들이 보통 원화를 투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게 환해지가 되는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셔야 환율 변동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ETF 저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타이거, 코덱스는 뭘까요? 그때 예. 말씀하신 게 그 거래하고 금융사 있는 주관하는 브랜드죠. 증권 회사 이름. 맞습니다.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고요. 골드 선물이니까 금 선물 가격을 연동한다는 기초자산을 한다는 내용이고 괄호 안에 있는 H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환해지는 이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익숙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좀 없애서 위험을 줄이고 실제로 그 금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변동에 따른 차익만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걸 투자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위험을 좀 줄이고자 국내에 상장된 원화 ETF를 투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국내에 상장된 이런 금 ETF 역시 네. 세금은 동일하게 예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 ETF 같은 걸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이 부담이 된다 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저희가 또 지난주였나요? 그 공부했던 네네. 지지난 시간에 맞아요. 공부했을 때 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SA죠. 그걸로 통해서 사면 좀 과세 네, 혜택을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되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자신 있게 가지세요. 얘기하세요. 왜냐면 지금 세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금 되게 막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오답이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잘 네. 말씀해 주셨어요. ISA 계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ISA 계좌를 통해서 지금 자료화면 나오는 것처럼 최소한 200만 원, 소득 구간에 따라서 400만 원까지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인데요. 이 계좌에서 금 ETF 투자가 원화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나도 아무리 많이 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이제 9.9% 저율 혜택도 받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요즘에 스마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금펀드를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특징이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일단 물지 않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이연이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하시더라도 세금을 5.5%로 낮게 그리고 저율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이 있어서 두 계좌를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을요 정말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 돌잔치일 때 받은 돌 반지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냥 목걸이 반지 많으실 텐데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 투자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 초보자들이. 실물을 가지고 네, 실물 바로 가지고 투자해야 네. 돼. 금을 이거 모아서 거북이요. 거북이. 네, 실제로 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네. 현금화하는 방식은 이제 금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금을 투자할 때 내가 금괴를 사고 금 덩어리를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초보자 하신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금융상품들보다는 일단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 현물 계좌입니다. 금 그래서 현물 금 계좌. 현물 계좌를 만들어서 금 투자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금 현물 계좌가 뭐냐면 금 현물 계좌는 이제 주식처럼 이제 상장 우리가 거래소에서 1g 단위로 마치 주식을 사고 팔듯이 쉽게 당일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좌 개설 자체도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어플을 통해서 계좌 개설이 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화로 계좌 개설이 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계좌를 만들면서 쉽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 현물 현물 계좌. 계좌. 주식 투자랑 하는 방법이 같다면 매도, 매수 이런 방식들도 다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8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그 시간의 단일가 매매라는 게 있는데요. 네. 금 현물도 마찬가지로 단일가 매매가 있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당일날 다 결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가 되면 이제 자금도 인출할 수 있는데 증권사 통해서 돈을 출금하시려면 이제 이길날 전하시면 되니까 좀 빠르게 현금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가장 큰 특징, 제가 효과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세제 혜택 때문인데 한국거래소에서 왜 금현물 계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냐면 우리가 금 투자가 상당히 많은데 다 음지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다 네네. 보니까 이 금 투자를 좀 더 활발하게 양지화하자라는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혜택이 있어야 유인이 아무래도 이제 될 테니까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을 크게 줘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현재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계좌처럼 이제 거래에 따른 매매 비용만 조금 내신다면 펀드가 아니고 ETF가 아니니까 연간 보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이익에 대한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하나 역시 이 금 현물 계좌도 우리가 금을 실물로 출고를 할 수가 있는데 증권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보통 이틀 정도 안에는 받으실 수가 있고요. 비용도 개당 한 2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이제 세금 10%만 내시면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친절한 설명 많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면 평소에도 금테크를 좀 시작해볼까 하셨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사항, 네. 주의사항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을 위주로 일단 테크닉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투자의 원칙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금이라는 상품이 투자 가치로서 안정적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차트 보신 것처럼 금 실제로 그 국제 금 가격 1트라이 온스당 2,000불대에 내가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면 ETF든 금펀드든
굉장히 투자 손실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금리하고 금하고의 가격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달러로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달러 가격은 금 가격하고 또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면 금 가격은 좀 내려가는 구조로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좀 금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안정적으로 나의 포트에서 10% 30% 정도를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무턱대고 다 올인해서 투자하시는 거 좋지 않고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시장을 흐름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 중에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176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궁금했는데 네. 삼남매 100일 돌 때 받은 반지와 팔찌를 모아놓고 있어요. 다들 그러시죠. 삼남매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서 보관하기 번거로운 면이 있는데 골드바로 만들어줄까 생각 중이거든요. 훗날 아이들이 현금이 필요할 때 금을 팔게 될 경우에 반지나 팔찌 그리고 골드바의 판매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네. 이거는 이제 금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전문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투자를 하시게 될 때는 이제 이 세공비라는 것들이 비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예. 이제 골드바가 이제 조폐공사에서 이제 딱 그 검증돼서 나온 거를 매입하게 될 때 그걸로 거래하시는 것보다 세공된 어떤 금 팔찌 반지를 가지고 매매할 때는 아무래도 금 소실도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세공 비용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투명하게 거래를 더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다면 골드바 매매가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다들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금반지나 네, 이렇게 많이 갖고 집에.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저는 사실 금보다 은이 많거든요. 은으로 투자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일단은 우리가 금을 투자하다 보면 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게 네. 되는데요. 이 차이가 두 개가 좀 크게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게 10% 정도도 안 돼요. 근데 은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게 50%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은 가격의 변동이 엄청나다라고 네네네. 생각할 수 있고요. 금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으로 되어 있는 현물 또는 은과 관련된 ETF를 투자하실 때는 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감내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비해서 은 가격이 좀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약간 차이를 우리가 갭을 좀 확인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좀 은을 좀 더 저가에 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금 가격 이상의 상승률을 좀 노리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 씨는 투자. 예, 은 투자하셨다가 잠을 못 자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추천하지 않도록 다음 분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네, 9459번님께서요. 은행에 금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금 통장에도 수수료가 따로 붙나요? 이런 이런 질문을 거 궁금해요. 맞아요. 아까 앞에서 이제 앞에 처음 방송을 못 들으셨나 봐요. 그죠? 네, 이제 일단은 골드 뱅킹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평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 가격 연동으로 투자를 했지만 비용 문제는 여전히 있다. 좀 어느 정도 비용을 세게 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창이나 문자창을 통해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함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손지영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